안녕하십니까. 8장 발표를 맡게 된 장진영입니다. 저희가 8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은 이미지 텍스처 링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3D Max에서 물체를 만들게 되면 그 물체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점 처리, 두 번째는 레스토어, 세 번째는 프래그먼트 처리, 네 번째는 출력 병합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프래그먼트 처리 단계에서 색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색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기법이 조명 처리와 이미지 텍스처링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만든 그 폴리곤 메쉬를 이런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하게 된다면 그냥 RGB 색상만 입혀져서 밋밋하게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조명과 텍스처 링을 통해 더 현실감 있는 물체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공부를 했을 때 텍스처 주소를 사용을 하지 않고 0,1 범위에 있는 텍스처 좌표 UV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텍스처 주소에 매핑을 시켜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의 해상도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그거를 0,1 범위에 다 매핑시킬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0,1 범위의 텍스처 좌표를 만들게 되면 그 텍스처 좌표를 0,1 범위로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 0,1 부분의 그림이 매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 여기 이 조그마한 범위에 그려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텍스처 어드레싱 모드라는 것입니다. 텍스처 어드레싱 모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경계 색상, 반복, 반사가 있습니다. 경계 색상, 범위 밖의 좌표는 임의의 경계 색상을 할당을 한다입니다. 여기는 범위 밖에 여기에 0,1 좌표에 텍스처 하나가 매핑이 됐습니다. 텍스처가 매핑이 됐고요. 텍스처가 여기 그려지게 되었고 그럼 이 나머지 공간 어떻게 하냐? 임의의 경계 색상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 색깔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채워 넣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복입니다. 반복은 텍스처 좌표가 정수가 되는 지점에서 텍스처를 타일처럼 이어 붙인다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0, 1, 2, 3 이런 좌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정수가 되는 부분 있죠? 정수가 되는 지점에서 텍스처를 그냥 타일처럼 이어 붙인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려졌던 이 타일이 하나 있을 테고 정수가 되는 부분에 똑같이 반복해서 그리게 됩니다. 여기는 3.5였으니까 0.5만큼만 그려지게 되겠네요. 반절이 그려지게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되는 부분에 똑같이 이어서 붙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게 되겠네요. 이게 반복입니다. 반사란 텍스처 타일을 정수 텍스처 좌표마다 반사 형태로 놓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일 경계가 부드럽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0,1에 그림이 하나 그려지게 될 텐데 이제 정수가 되는 지점에서 앞에처럼 똑같은 타일을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대칭을 시켜서, 그러니까 거울보드가 있다고 하면 거울처럼 대칭을 시켜서 그걸 이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시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시켜서 대칭된 텍스처를 이어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무엇이냐? UV가 있다고 하면 U 방향으로는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V 방향으로는 반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과 열의 그 각각의 UV에 반복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반사를 설정을 하든지 골고루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텍스처 어드레싱 모드를 쉐이더에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텍스처 어드레싱 모드를 set sampler stat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address u, v 까지만 한다면 2D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w까지 하게 된다면 UVW는 3차원이니까 3D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볼더 컬러는 경계 색상 모드고요. 랩, 대칭, 미러, 반사, 클램프, 경계 색상, 볼더, 경계 색상 모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텍스처 샘플러 스테이트 함수를 쉐이더에서 직접 설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드레스 U 그리고 V에 각각 다른 그 함수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랩은 대칭, 미러는 반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 V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타일에 그냥 반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대칭을 또 해줄 수도 있다. 대칭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르게 골고루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텍스처 축소입니다. 앞에서는 폴리곤 메쉬가 텍스처보다 더 클 때 얘는 픽셀의 수가 10개, 얘는 텍셀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확대, 픽셀이 텍셀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텍스처 축소를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냐? 이번에는 반대로 폴리곤 메쉬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텍셀보다 텍셀이 아니라 텍스처보다 더 크기가 작습니다. 따라서 폴리곤은 4개의 픽셀 수를 가지고 있고 텍스처는 10개의 텍셀 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림에서 보다시피 더 많은 텍셀 수에 비해 투영되는 픽셀의 수가 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축소를 하게 됩니다. 픽셀이 텍셀보다 적습니다. 픽셀은 4개밖에 없는데 텍셀은 10개나 있기 때문에 투영을 했을 때 픽셀이 더 듬성듬성하게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텍스처는 사각형에 맞춰 축소를 해야 합니다. 네, 앞에서 텍스처 필터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크린상의 X, Y, 좌표에 프래그먼트가 있겠죠.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텍스처 좌표를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텍스처 좌표는 텍셀 주소와 매핑이 돼서 그 색상 값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제 텍스처를 확대나 축소를 하게 되면 그럴 때 여기는 프래그먼트에 대체 어떤 텍셀에 어떤 색상 값을 가져와야 하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텍셀 주소 근처에 있는 주변의 텍셀들의 색까지 혼합을 해서 이걸 프래그먼트에다가 매핑을 시켜주겠다 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텍스처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확대 필터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필터링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근접점 샘플링입니다. 이거는 알아먹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상당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폴리곤 메쉬가 있고 텍스처가 있는데 이 텍스처가 폴리곤 메쉬보다 크기가 작다 라고 하면 폴리곤 메쉬의 픽셀 수가 그 텍스처의 텍셀 수보다 더 많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격자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텍셀들 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주황 색깔 픽셀들의 개수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처의 크기가 폴리곤 크기보다 작게 되면 텍셀 개수가 당연히 더 적게 되겠죠. 그러면 픽셀 개수가 더 많은데 텍셀 개수가 더 적은데 대체 이 모든 프래그먼트를, 그러니까 픽셀들에 어떻게 값을 넣어줘야 하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 근접점 샘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픽셀이 있다면은 픽셀 주변에 텍셀이 있다면 텍셀 주변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게 똑같은 색상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셀이 1번이라고 하면 1번 텍셀은 주변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게 매핑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카피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두 번째 픽셀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픽셀들에게 마찬가지로 자신의 색상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주게 될 거고, 세 번째 텍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픽셀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을 카피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픽셀 블록이 하나의 텍셀로 매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픽셀 블록이 여기 있는 픽셀 블록 안에 있는 4개의 픽셀이 이 하나의 텍스셀로 모두 매핑이 되어 버린다. 네, 이런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픽셀은, 그러니까 이 텍셀의 주변 픽셀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았죠. 이것은 여기 있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내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픽셀의 좌표가 0.3, 0.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0.8, 0.8이 되겠죠. 버리고 나면 0,0입니다. 텍셀의 좌표가 텍셀이 0,0에 있습니다. 따라서 0,0에 있는 이 텍셀에 매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0,0이냐? 이게 0, 1, 0,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0,1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1,0이 되고, 얘는 0,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텍셀 좌표가 존재하게 되고, 예를 보면 0.4, 0.3 더하기 0.5 이런 식으로 쓴다 하면 얘도 0,0이니까 마찬가지로 얘의 색상이 매핑이 되도록 되겠네요. 이 텍셀이 매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점 샘플링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런 식으로 주변 픽셀들을 구해서 하나의 텍셀의 주변 픽셀들을 구해서 그 텍셀을 랩핑시켜준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있는 좌표를 0.3, 0.3으로 임의로 잡았습니다. 0.3, 0.3으로 임의로 잡은 이 좌표는 텍셀 주소입니다. 텍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텍셀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UV에다가 해상도를 곱해서 거기다가 0.5를 빼서 거기에 텍셀 주소를 매핑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아까 여기 픽셀이라고 한 이 부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픽셀을 그 프래그먼트의 텍스처 좌표를 텍셀 주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래그먼트 그 녀석이 텍스처 좌표 UV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런 0.3, 0.3이라는 텍셀 주소값을 얻을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텍셀의 가운데 이 정수 좌표를 갖고 있는 텍셀 주변에 있는 그 픽셀들에게 자신의 색을 그대로 카피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접점 샘플링의 단점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모자이크 처리된 텍스처링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텍스처 확대 필터링의 두 번째인 겹선형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근접점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근접점 샘플링은 이런 모자이크 처리된 텍스처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근접점 샘플링보다 더 부드러운 텍스처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겹선형 보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겹선형 보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텍셀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텍스처 좌표 UV에다가 해상도를 곱해서 마이너스 0.5를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주황 색깔이 어떠한 프래그먼트를 여기다가 매핑을 시켜준 이 텍셀 주소에다가 투영을 시켜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픽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픽셀이 있는데 이 겹선형 보관을 하려면은 이 투영된 픽셀 주위에 4개의 텍셀을 겹선형 보관을 해서 이 픽셀의 색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101 있을 때 0,0 텍셀 그리고 이게 0, 1,0 텍셀 이게 0,1 텍셀, 1,1 텍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픽셀이 여기에 투영이 됐네요. 투영이 돼서 그 주위 4개의 텍셀을 겹선형 보관을 해서 여기 있는 색상 값을 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선형 보관은 앞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앞 단원이었나 아무튼 이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벡터가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거를 T 대 1-T로 나눠가지고 가중치를 1-T 그리고 T로 설정을 해서 적절하게 섞는 그것을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겹선형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매개 변수 방정식을 사용한 보관인데요. 먼저 여기 있는 CA를 구하기 위해서 C1과 C2를 겹선형 보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가중치를 1-P로 잡고 얘는 가중치를 P로 갖는 CA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C3, C4 이 두 텍셀에 관해 겹선형 보관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겹선형 보관을 해주고 있는 거는 색상값을 보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CB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사용을 해서 CB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두 개의 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세로로 다시 한번 겹선형 보관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픽셀,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는 투영된 픽셀, 여기 있는 그 색상 값을 보관을 통해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도 구하고 싶겠죠. 나머지 부분을 구하고 싶다고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점이 여기 있겠죠. 여기, 그리고 세로 점도 여기에 있겠죠. 이거를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처 축소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배웠던 텍스처 확대 필터링은요, 폴리곤 메쉬의 크기가 텍스처 좌표의 크기보다 더 크다면 그거는 텍스처 확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폴리곤 메쉬의 크기가 텍스처보다 작다면 텍스처 축소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픽셀 수가 텍셀 수보다 많을 테고, 밑에 같은 경우는 픽셀 수가 텍셀 수보다 더 적게 될 것입니다. 픽셀 수가 텍셀 수보다 적습니다. 그게 지금 공부하는 개념에서 사용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스처 한 개를 갖고 있는데 텍스처의 모양이 이러한 격자 무늬 텍스처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 무늬 텍스처의 일부분을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대를 했을 때 픽셀 수가 텍셀 수보다 적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텍셀입니다. 여기는 듬성듬성하게 있는 게 픽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 축소가 되어 있을 때 이 픽셀들을 어떻게 색상을 넣어주냐라는 건데,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런 겹선형 보관이나 근접점 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근접점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근처의 색상을 가져오고 색을 보관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나오게 될 테고, 이 하얀 색깔로 둘러싸여 있는 픽셀은 무조건 하얀색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픽셀이 수가 적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의 텍셀을 사용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텍셀이 누락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격자 무늬 검정색으로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 다 잘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텍스처가 축소가 될 때 발생하는 그 에일리어싱, 그러니까 에일리어싱이 왜곡입니다.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많은 텍셀들이 누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텍셀들의 정보가 누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픽셀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텍셀들이 매핑도 되지 못하고 잘려버리는 거죠. 텍스처가 스크린 공간 프리미티브보다 커서, 그러니까 폴리곤 메쉬보다 커서 많은 텍셀들이 필터링이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은 텍스처의 크기를 작게 해서 그 폴리곤 메쉬 크기와 비슷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발표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크기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똑같다면 그냥 1대1 매핑이 돼서 확대된 축소는 없이 그냥 똑같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크기와 비슷하도록 이 텍스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매핑을 시켜주는 게 방법이고, 최선은 아예 그냥 1대1 대응이 돼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장의 1번, 1장, 2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